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0강 5 대리, 3 대리행위, 4 대리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있고,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게 기본입니다. 첫 번째 대리권.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대리권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그 대리권, 그 얘기고, 이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그 대리권, 그 수권 한도 내에서 상대방 제3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리에서는.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합니다. 대리행위. 오늘 배울 부분이 바로 그 대리행위가, 이 대리행위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행위 관계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현명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현명주의. 두 번째, 이 대리행위, 법률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세 번째는 행위능력, 행위 무능력자가 과연 대리를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권리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본인이 행위 능력이 있는 경우에 대리인을 행위 무능력자를 써도 미성년자가 상대방의 계약을 해도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리 효과. 이 대리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이 서로 비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 효과 관계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우는 부분이 바로 3 대리행위가 요 대리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대리인과 상대방. 그리고 이 대리 효과는 상대방과 본인. 이 대리에서는 상대방을 제3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법 조문에 있는. 그래서 제3자, 본인 간의 그 법률 효과를 대리 효과라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요 두 부분, 요 부분과 이 부분을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현명주의. 이 현명주의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이 대리 행위를 한다고 제3자,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해도 좋고, 위임장을 제시해도 좋고, 계약서 사인할 때 본인 누구, 대리인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어도 좋고, 이 현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걸 비요식성. 구체적인 방식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매매 위임장을 제시한다든가, 본인 명의로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본인 명의의 수표 발행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 한다는 걸 얘기를 안 해요. 변명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본인인 걸 모른다면,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이 행동한다는 걸 모른다면, 이 행위는, 이 법률 행위는 대리인을 위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알면 상관이 없어. 모를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명주의라는 게 무척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현명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라는 걸 변명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만약에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변명 안 해도 변명한 걸로 쳐줍니다. 현명주의 예외라고 해서 변명을 안 해도 되는 경우. 현명주의의 예외. 예외. 첫 번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건 오화입니다. 오화. 이런 경우 변명 안 해도 되고, 알고 있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수동대리의 경우. 수동대리인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얘기한 게, 이거 본인에게 얘기하라고.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대리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대리인이다 얘기 안 해도, 이 대리인이. 세 번째, 상행위에 의한 상사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을 위한 대리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왜? 어디 상의해서 물건 사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거기 직원인 걸 알고 늘 거래를 해왔고 관행상 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상호사대리. 자, 그리고 네 번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단순하게 외상품 갚는다든가, 우리 남편이 어제 먹은 소주값 내가 대신 갚아요. 남편 대신. 아니면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마트에 가서 어제 집사람이 사간 그 오뎅 내가 대신 갚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일상가사대리. 근데 만약에 부인이 남편 인감을 갖고 나서 집을 팔아. 이건 일상가사대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인중개사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러나 소유자가 누군지 보고, 부인이 소유자라면은 그거는 대리가 아니라 본인이 한 건데, 소유자가 남편이야. 근데 부인이 도장 갖고 나서 계약을 하겠대. 그거 확인 안 하면 공인중개사가 50% 뒤집어 써야 돼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거의 그런 경우에 중개사고가 나요. 그래서 꼭 대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위임장, 인감주면서 첨부된 위임장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꼭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이혼하면서 그렇게 장난치는 여자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실제 그런 사고가 터지고 소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현명주의 예예요. 일반적인 가사대리, 일상 가사대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대리행위에 이제 하자가 생긴다면, 자, 대리행위에 어떤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에 하자가 온 거예요. 문제가, 하자,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이 대리행위의 하자의 기준, 표준. 이 표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자다 아니다를 하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잖아.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말을 단순히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계약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만 본인을 대신한다 뿐이지. 자, 따라서 대리인이 선이라면, 대리인이 선이고 본인이 악이라면 이건 선이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잖아. 대리인이 악이고 본인이 선이면 그건 악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선이냐 아니냐, 대리인이 알냐 모르냐, 이걸 갖고 따진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 비진의 의사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네 가지 있었죠.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리고 착오의 의사표시,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비통착사에도 대리행위가 만약 개입이 된다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이제 상황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갑과 을이 서로 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과 을이 짜고 뭐 제3자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도 다 대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즉,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리인은 선이야. 대리인은 선이. 딱 한 가지 경우가 요 예외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근데 본인은 악이야. 악이.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선이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대리인이 선이 몰랐던 거다라고 하지만 예외가 있어. 법률행위에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자, 건물 매수, 건물을 매매하는데, 자, 본인이 있고 본인이 있습니다. 자, 대리인에게 수여를 했어. 그 대리인이 상대방 제3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사는 거야. 건물을, 토지 포함해서 건물을 사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알아. 악이야. 악이. 근데 대리인은 몰라. 선이야. 자, 이 경우 이 하자, 이 건물의 하자는 대리인이 몰랐으니까 제3자가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요걸 알고 있었다면 대리인이 몰랐다는 이 선의를 주장을 이 사람에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물론 제3자는 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지만 그거 갖고 본인이 대리인이 몰랐으니까 더 책임을 지셔라고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딱 요거 하네. 건물 살 때, 부동산 매매할 때 매매 목적 대상에 하자가 있는 걸 본인이 안 경우에는 설사 대리인이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 하자를 물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물론 집니다. 이거는 채권법 우리가 배울 때 매도인의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또 배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런 게 있다 라고가 넘어가세요. 나중에 채권법까지 다 배우면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볼 때는 다 이해가 갑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자에 있어서 이제 이건 넘어가고 대리 행위가 어떤 불공정한 행위인지 아닌지. 자, 불공정한 행위인지. 대리인이 거래를 했는데 이 상대방과 거래를 했는데 불공정한 행위를 당한 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그 경솔 무경험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는 경솔 무경험 그 전에 궁박이라고 있었잖아.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무경험을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상대방과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격한 차이를 가졌을 때 상대방이 대리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격한 차이를 유도하려고 했다면 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때 궁박, 경솔, 무경험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설명을 다시 하자면, 자, 똑같아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 자, 이 제3자가 있는데, 요 제3자가 폭리를 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폭리를. 대리인에게. 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삼고, 대리인은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할 때 경, 무, 대라고 외워주십시오 라고 한 게 기억이 나면 무지하게 고마워요. 나는 기억이 안 나면 지금 기억해. 이제부터 또 기억해. 아, 경무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 그리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과 직접 거래할 때는 문제가 없어. 그냥 본인이 다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다 하면 되니까. 근데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판례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기 행위, 어떤 사기 행위, 법률 행위에는 사기가 이제 개입이 된 거예요. 그때 본인이 과연 취소를 할 수 있나 없냐. 대리 행위에 있어서의 취소권은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본인이 취소하는 거예요. 본인이. 취소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전제하에 이제 공부에 들어갑시다. 자, 사기를 했어. 사기 강박에 의한 그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본인이 있어요. 자, 본인. 대리인. 상대방. 항상 구도는 다 똑같아요. 상대방 또는 제3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경우에 제3자가 본인을 제3자가 기망을 했어. 사기 친 거예요. 본인을. 사기를 쳤고. 자, 두 번째. 대리인은 기망 사실을 몰라. 이 기망 사실. 본인이 기망했다는 걸 몰라. 상대방이 지금 대리인을 기망한 게 아니야. 자,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그리고 대리행위를 했어. 대리행위. 법률행위를 한 거야. 이 경우에 사기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사기가 해당이 되려면 착오에 빠져야 되고,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착오에 빠진 게 먼저 기망이야. 순서. 자, 기망, 착오, 의사표시. 자, 대리인이 대리행위하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기망 당했다, 안 당했다? 기망 없네. 사기가 아닌 거야. 그러면 설사 본인이 기망 당했어도 본인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없다. 사기가 아니니까. 아주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반대로. 자, 두 번째. 아까는 상대방이 본인을 이제 기망한 거였고, 자, 제3자가 기망을 했어. 대리인을 기망했어. 이번엔 직접. 본인은 몰라. 기망했는지 안 했는지도. 자, 기망을 했고, 대리인이 이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해갖고 법률행위를 한 거야. 대리행위를 했어.
자, 법률행위, 대리행위 같은 말이에요. 이 경우에 사기가 성립하나 안 하나? 자,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이 있고,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자, 이 기망과 의사표시가 원인과 결과가 돼야 돼, 반드시. 자, 대리인이 지금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한 거는 이 기망 때문에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에 해당이 돼. 사기가 됐으면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아주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네 가지 있었죠. 비진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 또는 유효야. 아, 여기서 다루는 건 주로 무효, 유효를 다루는 거야. 다 제3자 보호는 해요. 전의 제3자. 착오나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야. 여긴 취소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착오를 얘기하는 것, 착오에 빠져서 기망과 사기 다 이 착오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인이 기망에 빠져서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취소는 대리인에 있어서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고 그랬잖아. 대리인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취소하겠어? 가능한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 원칙만 알면 나와. 수학하고 똑같아요. 예. 자, 이건 세 번째 과정을 좀 봅시다. 자, 세 번째. 대리인이 이제 반대로 대리인이 기망했어. 기망. 상대방을 사기친 거야. 상대방한테. 자, 그리고 법률행위를 했어. 자, 법률행위. 자, 이런 경우에 사기를 누가 당한 거야? 본인이 당한 거야? 상대방이 당한 거야? 상대방이 당했잖아. 그럼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리인과 본인.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사기치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사람 아무 때고 취소하면 돼. 아주 간단해. 우리 배운 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대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 세 가지 경우가 판례도 나와 있고, 우리 만화공인 중에서 책에도 제가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한번 자꾸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세요. 맞아, 이게 기망을 했으면 그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건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지, 인과관계에 따라서 인과가 되면은 그건 사기가 해당이 돼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인과가 없어 의사표시하고 기망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이 간단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번엔 대리효과. 이 대리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효과는 이렇게 대리행위란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은 행위능력자이면 되고 아니어도 돼. 그리고 의사능력자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 본인에게 왜 법정 대리인이 해주니까. 본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권리능력이야, 권리능력.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본인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되잖아. 소유권,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본인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법률 행위에, 아니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상대방에게서 뭐 물건을 사달라고 그랬으면 본인이 돈이 있어야지. 돈이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금을 즉 본인에게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법률 효과가 기속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물론 제한 능력자 3개가 나오죠. 하나는 첫 번째 미성년자, 두 번째는 피한정 후견인, 세 번째는 피성년 후견입니다. 그런데 대리권 소멸에서 사사성파, 즉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산 선고. 그 성년 후견 개시가 바로 피성년 후견이 됐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중에서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나머지 둘,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본인입니다. 지금 갑이 본인이고, 자, 갑이 어떤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본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이 있습니다. 을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자, 제한 능력자죠. 자, 물론 그 법정 대리인 동의로서 한정 후견인도 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를 예를 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 임의 대리인입니다. 어떻게 대리권을 줬냐 하면 1억 주택을 매매하는데 1억 주택을 매매하는데 그 매매하는 대리권, 자, 집을 파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겁니다. 대리권 수여. 자, 그래서 우리 1억 주택 매매하신 대리권 수여 받은 상태에서 제3자 병하고, 자, 병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3자입니다. 병은 제3자.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자, 매매. 거래를 한 거죠. 법률 행위를 한 겁니다. 갑의 주택을 미성년자인 을이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1억에 매매를 했으면 좋은데 미성년자라서 깎아달라니까 깎아준 거예요. 착각을 했든 뭘 했든 5천만 원에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병은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손해 누가 볼 것인가? 결국 이 법률 행위에 있어서 최종 핵심은 효과가 일로 지속이 됩니다. 효과. 을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을이 착각하는 거지 병이 사기가 아닌 이상, 사기라면 얘기가 또 달라는데 사기가 아닌 이상 이 효과는 바로 갑에게 갑니다. 즉, 그 싸게 거래를 했다고 해서 갑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한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자, 제한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유효. 자,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의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이 계약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라는 것을. 물론 이게 병이 사기를 했다면 사기에 대한 기망으로 이제 취소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했다는 가정 아래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리인이 또 전혀 다른 얘기인데 대리인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미성년자도 아니고,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자, 이 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병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즉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물론 대리 행위를 하긴 하는데 병은 전혀 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상대방인 병 역시 을을 본인, 즉 갑인 알고 을이 마치 자기가 을이지만 을이 아니라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거래를 한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이 계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무권 대리 권한이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이 효과는 미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사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고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다. 즉 대리인 자신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주택 매매의 경우라면 갑의 주택이 병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은 손해를 봤으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것이고, 만약에 갑이 손해를 봤다면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법률 효과는 갑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 둘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리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변명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상사 대리인 경우는 안 돼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리 재밌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